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4학년 1학기 수학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4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수학을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 오늘 살짝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제 국어처럼 길게 하진 않을게요. 짧게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 동안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총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단원이 큰 수, 수의 크기, 2단원은 각도,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 4단원은 평면 도형, 그리고 5단원은 막대 그래프, 6단원은 규칙 찾기 이런 것인데 각 단원별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단원은 큰 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네 자릿수까지. 네 자릿수를 이제 살펴보는 것까지 배웠을 건데, 2학년, 3학년. 하지만 이제 4학년부터는 숫자가 좀 큰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용돈 얼마 받아요? 용돈 받고 하루 용돈이라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용돈으로 받아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1,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이 의미하는 것은 1원이라는 돈이 1,000개가 있다는 걸 1,0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00원이 10장 있으면 뭐가 되죠? 10,000원이 되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돈을 이용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옆에 선생님이 글을 올려놨죠.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학교를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신종 코로나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돌파했답니다. 과연 3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사람을 의미할까? 함안군에 사는 사람 인구 전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7, 8만 되겠죠? 자, 7, 8만 함안군 뭐 우선 10만이라고 합시다. 함안군에 사는 사람이 10만인데 함안군과 같은 크기에 사는 사람들 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이러한 큰 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뉴스라든지 다른 곳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단원에 대한 큰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5자리 수부터 10만, 100만, 1000만을 알고 그 다음에 억, 그리고 억 다음에 또 조가 있죠. 이 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즘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11조 7천억 11조 7천억을 국가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한다고 해요. 바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조 7천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과연 11조 7천억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의 많은 돈인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바로 각도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각도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많이 쓰고 있었을 거고요. 자, 뭐 선생님이 오른쪽 그림 보면 뭐 표현해 놓은 거는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야구. 어떤 각도로 때렸을 때에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자, 저기 보면 10, 15, 20, 25, 30, 35, 40, 45 맨 안쪽에 있는 숫자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5를 잘 보세요. 25를 보면 459타구에 93 홈런. 바로 25도라는 각도에서 공이 튀어나가면 배트에 맞고 공이 튀어나갔을 때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실생활에서 특히 운동에서 각도가 많이 쓰여요. 농구도 그렇고요. 농구나
뭐 야구, 배구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각에 따라서 되느냐에 따라서 뭐 농골이 잘 들어간다든지 배구 스파이크가 잘 들어간다든지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배우게 될 거고, 특히 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각을 많이 그려보고요. 그러다 보면 각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림한다고 해요.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러한 각도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잘만 하면 참 재밌고, 재밌다기보다는 쉽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이 단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곱셈과 나눗셈은 연습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이거는 선생님 말 잘 들어보세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보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선생님 새우깡을 참 좋아하는데 새우깡 안에는 몇 개의 새우깡이 들어가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 반 친구들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면 우리 반 친구들은 총 18명이잖아요. 18명과 똑같이 나눠 먹는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1인당 몇 개씩 주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계산하고 주는 게 좋을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실생활에서는 보다 좀 쉽게 곱셈과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제 실생활에서도 이것저것 누군가가 나누거나 할 때 쉽게 적용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러한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4단원은 평면 도형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바로 평면 도형을 돌리고 뒤집거나 밀어서 어떠한 퍼즐처럼 만드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새우깡이 왜 들어갔지? 새우깡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밑에 있는 타일인데 이 타일은 스페인의 천재 예술가라고 하는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러한 타일 조각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가우디라는 사람. 혹시 선생님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가우디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천재 건축가인가요? 건축가일 거예요. 천재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뭐 예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평면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고 해서 다양한 무늬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5단원은 이제 막대 그래프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래프라는 것은 뭐 많은 숫자를 한 번에 비교를 한다든가 혹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현재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코로나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얼만큼 나왔는지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겠죠. 숫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큰 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수를 비교하면 훨씬 한 번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바로 5단원에서는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6단원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6단원은 뭐 실생활에 실제로 뭐 쓰인다고 한다면 보통 퍼즐 같은데 숫자 퍼즐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규칙 찾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면은 한번 뭐 몇 년 전 거긴 하지만 상영 영화관 시간표예요. 이걸 보고 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 보고 싶은 영화가 월드 Z라고 합시다. 내가 가능한 시간이 저녁 7시 이후인데 언제 가능할까? 그리고
어느 타임에서 가능한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언제쯤 마치게 되고 그 다음 또 영화는 언제 시작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 영화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 영화는 대충 보고 한 2시간쯤 상영하겠네, 3시간 상영하겠네, 그러한 것도 어림 가능하겠죠. 규칙 찾기는 눈에 딱 띄게 이것이 바로 규칙 찾기야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규칙을 찾게 되고 그 규칙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 상황의 문제가 풀이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규칙을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와 유사한 문제 상황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고 그것을 나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위 1학기에는 이러한 이제 6개의 단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다소 훈련이 필요한 거, 연습이 좀 필요한 거는 곱셈과 나눗셈일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 잘한다는 건 뭐냐면, 빠른 계산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구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잘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에 대해서도 기본 원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물론 선생님하고 수업 시작할 땐 선생님이 이걸 다 한 번은 다 짚고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했죠? 오늘은 수학을 했고요. 뭐 톡이 오는데, 다음 시간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사회과 그리고 과학,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올해 배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에서 확진자가 어제 나왔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선생님도 항상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묻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무 좀 혹시라도 귀찮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따로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전화 통화를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리고 지금 당장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4학년 진도를 지금 나가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우리 1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주로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공부할 때에는 예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잊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복습하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 저녁이네요. 이제 선생님 이제 곧 퇴근을 해야 되겠는데 잘 하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